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학생은 교생을 나갔을 때, 처음으로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만났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예고를 진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3 때 중학교에 갔었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그 학생이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좀 알려줬어. 왜냐면 중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 계셨는데 예고 입시는 뭔가 내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었으니까 좀 기억이 생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많이 물어봐서 이제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한 달 실습 끝나고 그 학생이랑 종종 연락해서 막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미술에 관련 지식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이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네. 일단 내가 가르쳐야 되면 고등학교 애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사회밖에 없다. 그리고 수능을 사탐을 제일 잘 봐가지고 사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까지 막연하게 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위스 같이 좀 예쁜 풍경을 가진 나라?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라고 항상 대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거대한 거창한 꿈이 항상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는 좋은 쪽으로 현실과 다른 것 같고, 왜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란 걸 좀 늦게 해야지 좀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나랑 잘 맞을까, 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일단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니까 너무 내 적성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가 이전에 상상했던 모습에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그전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학교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여기 학교를. 그래서 정동고등학교 친구들이 미술 수업에 잘 참여해줘서 그렇게 느끼는 거. 미약하게나마 다른 사람의 그 삶이나 그 하루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직업인 것 같고, 그래서 화이팅! 안 됐으면 아마 어쩌면 호텔에서 근무했, 아니면 관광공사 전공이었어.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디자이너? 이상은 교생 때 가졌던 그런 착한 아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처음 학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를 관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과목은 체육 선생님. 학생들과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 생각? 아니면 미술 선생님? 미술 선생님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작품 감상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오래 걸렸어요.
교사가 되는데 시험을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근데 시험이 진짜 오래 걸렸어. 우리 또 뭐 아는 애들도 알 텐데 내가 이제 시험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러다 보니까 나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날 보더니 야 뒤에 여기 땜빵 났어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몰랐어. 나는 진짜 몰랐어. 그리고 봤더니 이게 여기가 빠진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주사 맞으러 왔죠. 여기 탈모니까. 그래서 원형 탈모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제 몇 주간 계속 맞으러 다녔는데 그걸 진짜로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러고 나서 좀 내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걸 시험을 포기할까 했다가 그냥 다시 또 준비를 했죠.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스트레스 이거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으니까 붙으면 풀리지 않겠냐 생각해서 다시 준비했죠. 그때가 나는 몰랐는데 몸이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몸이 힘들어하고 있었어. 내가 여기 학교 첫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학생은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 진로가 아니지. 자기 진로. 아니, 마침내 그때 왜 애들이 기억남냐면, 그 당시 애들은 모든 활동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 그냥 다, 뭐 이거 한다? 그럼 애들 다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너무 애들이 대견스러웠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 나랑 같이 뭐 3년을 보냈던 건 아니지만, 한 해만 딱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했던 느낌이 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목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뭐가 있을까? 뭐 근데 나는 지금 과학 말고 다른 과목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해요. 하고 싶은 거? 없을 것 같은데. 한다면 국어?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니까 내가 잘하진 않지만 그냥 차라리 국어 쪽을 해보면 어떨까? 국어 쪽? 근데 국어 잘 못 풀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풀어봤는데 알았어요. 천하는 도서는 제가 요새 책을 요새 안 읽어서 기억에 남는 건 근데 내가 항상 그 소설책을 얘기하는데 소설책 중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초창기 썼던 책 중에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유명하긴 한데 그 책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반전도 있는데 반전보다 어떤 그 수학자의 마음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나는 너무 기억에 너무 남거든요. 이거 일본 영화도 있어요. 원래 한국에서도 뭐 리메이크해서 했는데 일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봤을 때의 느낌하고 막 비슷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설명하면 안 되잖아. 스포일러잖아. 하자면 도대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그 영화 장면하고 막 겹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한번 책도 보셨으면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대 막 이래 도대체 막 이래.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다. 영화도 재밌고 책도 재밌다. 만약 선생님이 안 되었다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부터는 나는 무조건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딴 직업은 거의 생각도 못 했고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딴 직업을 해보고 싶고 있냐 그러면 저는 적응을 못 하죠. 안 좋은 일인데 첫해 발령이야. 이러면 나이가 들통나. 90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첫해 학생이 중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이름 밝히기 그렇고 그 학생 그 당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무 그 학생을 심할 정도로 혼내켰어. 이런 거 하여튼 너무 내가 심할 정도로 혼내킨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너무나 지금도 마음 아프게 지금의 여유라면 내가 그렇게 혼내키지 않고 어떤 리더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파. 마음 아픈 기억이고 또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애는 금발대야. 안산에 실업
고등학교로 지금은 뭐 특성화고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실업고등학교라 그래서 실고 뭐 농고처럼 거기에 학생 이렇게 공부에는 좀 흥미가 없는 학생인데 그래서 너무 말썽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거의 수업 일수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꾸준히 관찰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찾아왔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군대도 갔다 왔고 선생님 때문에 진짜 비록 뭐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 떳떳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도 못 가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덕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억나. 지금 판사하고 의사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은 거의 기억이 없어. 거의 생각을 만약 국어 선생님이 안 되었다면 그래도 내가 재밌었던 게 산수였거든. 수학이라 그래야지 지금 초등학교는. 산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 선생님이나 산수 선생님 초등학교면 산수 아니지 하여튼 수학을 오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내가 봐서는 수학 선생님은 내 능력 바뀐 것 같아. 지금 안 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어로 가려합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저는 사소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살짝 어긋나는 길로 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모르는 뒤에서 그 학생의 뒤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길을 가면서 아무도 줍지 않는 그 휴지를 주어서 자신의 어떤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그 모습을 내가 멀찌감치서 바라봤을 때 거기에 그 모습도 보람을 느끼지만 내가 어찌됐든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학생이 저렇게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알게 모르게 그때서 내가 선생님한 보람이 너무 크게 느꼈다. 선생님 나이 때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공계를 육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돌이가 너무 좀 비하 표현이긴. MZ세대는 이거 모르는 단어인가? 공과대학을 약간 좀 비하하는 표현이긴 한데 산업 현장 같은 데서 기계를 만지면서 사무직과 비교되는 단어예요. 약간 화이트 칼라 직접 생산해서 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은 그렇게 힘든 적이 잘 없다라고 자존감 뿜뿜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정말 최근에 들어서 얘는 정말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 절망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 친구의 좋은 롤모델이 못 돼주는 것 같은 아쉬움? 그런 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